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52번, 53번, 54번. 자, 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질문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죠. 51번 질문이 진실하지 못한,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경험을 물어봤었죠. 그에 반해서 52번 질문은 정직했던 경험을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워요. NCS에서 정직이라는 거는 직장 생활에 있어서 속이거나 숨김없이 행동하는 거, 이걸 평가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을 전부 다 저는 정직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직했습니다. 요걸 이제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사실 지원자들 간에 편차가 별로 없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직했던 사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례는 여러분들 이런 거 쓰실 거잖아요. 손해를 볼 걸 알면서 진실을 밝혀서 손해를 감수한 일. 그러니까 뭐 본인의 실수를 갖다가 스스로 밝혔다든지, 아니면 이제 성적 오기죄. 나는 이 성적이 아닌데 성적이 좋게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밝혀서 손해를 감수했다. 그러니까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렇게 뭐 그 편차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고, 문제는 사실은 이제 진실을 말할 경우 본인이 손해 보거나 요거는 답변하기 쉬운데, 이런 게 있어요. 진실을 말할 경우 조직, 팀, 자신의 팀이 손해를 보거나 불리할 수 있는데 진실을 말한 경험. 사실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부 고발자인데, 요 질문이 나오면은 더 어렵습니다. 답변하기가. 그래서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하냐면, 조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진실을 밝혔다. 단, 그 이유가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직의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제품 포장 규정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볼 땐 이걸 갖다가 지키지 않고 이걸 지키지 않는 게 이득이 가겠죠.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회사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장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을 밝히고 포장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런 사례. 아니면 이제 뭐 정산을 하는데, 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무해서 정산을 하는데 숫자가 안 맞더라. 그래서 당장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걸 넘어가지 않고 조금 이제 팀에서 그걸 갖다가 뭐 돈이 덜 들어왔느니 많이 이렇게 파헤치려면 시간은 좀 들었지만은 정확하게 했다. 왜냐하면 팀을 위해서. 그게 반복되면 안 되니까. 누군가 횡령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유는 그렇게 이제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나의 양심상의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팀의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진실을 말했다. 팀에 이제 손해가 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창 시절 과제 제출 기한을 어기고도 감점을 받지 않아 교수님께 사실대로 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공정하지 못하고 다른 학우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적을 처리하는 조교님, 교수님도 추후 피해를 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한 뒤 결국 중간고사 과제 성적을 감점받았습니다. 하지만 추후 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기말고사에 전력을 다하여 해당 과목 A 학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트 파트타임 근무 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 판매를 바로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었는데 해당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민의 시간은 길지 않았고 동료와 먼저 이야기한 후 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찾아 보상 조치가 실시되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실수한 동료와는 서먹한 관계가 되었지만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결국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바르게 행동하여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며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예시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 간의 편차가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가진 사례를 답변하시면 돼요. 자신의 실수를 바로 잡은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성적 오기제라든지, 그런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진실을 말할 경우 조직이 손해를 보거나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손해를 본 사례를 답변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만약에 진실을 말할 경우 조직이 손해를 본 사례를 갖다가 말씀하실 경우에는 그게 공익적인 목적, 그러니까 여기서 공익이란 건 사회적 뭐 그런 공익이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익을 봤을 때 그걸 밝히는 게 좋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조직의 손해가 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실을 밝힐 경우에는 이걸 아니 꼽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나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이 생겼는데 그걸 또 잘 봉합했습니다. 이렇게 꼬리 질문 나오기 전에 먼저 답변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실 개인이 손해를 본 사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를 바로잡은 사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말씀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그 사례가 하나면은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도 그것 말고 또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실수한 적이 있는데 그 실수를 모르고 선임이 넘어갔었는데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뭐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실수를 인정을 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래서 나는 실수를 하거나 이럴 때 반드시 밝혀서 바로 잡을 줄 아는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의 그 답변이 신빙성이 있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이 손해를 본 사례를 정직해서 개인이 그 손해를 본 사례를 말씀하실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팀이 손해를 본 사례면은 반드시 팀이 장기적 그때는 편할 수 있겠지만은 팀의 이익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익을 봤을 때는 그것을 밝히는 게 맞았다. 거기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그걸 잘 풀었다. 이런 맥락으로 답변하시면 되는 거죠. 자, 53번 가겠습니다. 사실 책임을 다한 사례보다 더 어려운 게 이런 사례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험을 말해 달랍니다. 뭐 역시나 이것도 책임감을 평가하는 거죠. 책임감이라고 하면은 주어진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는 자세를 가졌는가, 요걸 평가하는 게 요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실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마감 기한을 어긴 사례라든가 아니면 내가 역량이 조금 부족해서 조별 과제 하는데 퀄리티를 뽑아내지 못했다든가 예를 들면 PPT 만드는 거였는데 내가 PPT 동영상 넣는 걸 못해가지고 혹은 뭐 동영상으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영상 편집을 잘 못했다. 그래서 완성도 있는 것을 못 만들어냈다. 그것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사실 사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무궁무진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첫 번째, 책임을 다하는데 실패했다 사례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건. 그 후에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례를 통해서 책임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그 뒤에 개선했다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마감 기한 뭐 이런 사례죠.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끝까지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 다음에 비슷한 활동이나 과제를 했을 경우에 무려 일주일 전에 마감을 했다. 그래서 나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책임을 통감하고 느낀 게 많아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이런 맥락으로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학창 시절 과제 수행에 있어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만 그를 만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기계 설계 과목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과제를 4인 1조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오토캐드를 팀 내에서 가장 잘 다루었던 터라 제가 도면 작성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팀에서 구상한 설계가 워낙 고난이도라 제 실력으로는 도면 제출 기한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기한을 맞추려고 노력해봤지만 결국 미완으로 과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책임을 다하지 못한 후 절치부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밤을 새워가며 노력했고 초기 도면 수정안은 다른 팀들보다 훨씬 빨리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실수 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 질문의 답변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었는데 추후 끝까지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개선을 해서 책임을 다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면 긍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선한 사례까지 넣어가지고 두 가지씩 문장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스토리 맥락은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느꼈고, 그를 통해서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제가 개선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 아니면 비록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 이런 사례가 돼야지 좋은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의 사례를 찾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죠. 자, 오늘의 마지막이죠. 당신의 직업관은 무엇이고 그 직업관이 우리 회사와 왜 부합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요건 조직적 합도겠죠. 지원자가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관에 대해서 이해 좀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관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강점과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는가? 사실상의 지원 동기하고 똑같은 맥락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업관 뭡니까? 물어보는 게 지원 동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업관, 자신의 직업관과 맞으니까 이 기관에 지원을 했겠죠. 그래서 지원 동기 묻는 질문이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 직업관이라는 가치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가치를 가장 중시합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지원 동기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가지고 지원 동기에 그대로 활용하시는 건 가능하겠죠. 직업관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직업 성취가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나의 목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게 중요한 사람. 그리고 독립적으로 자기 일을 갖다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하는 걸 중요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일 변화가 좀 큰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재밌는 일들. 그리고 워라밸, 일과 생활의 균형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사람, 뭐 출퇴근 9 to 6가 아니라 자율 출퇴근 이제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돈이 중요한 사람, 그 다음에 타인에게 인정받는 걸 중요시하는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검은색 부분은 사실은 직업관으로 쓰기 힘듭니다. 사회적 기여를 위해서 공기업에 지원했다. 요거 많이 쓰시는데 사실 이거 쓰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공기업은요, 연봉도 1티어고요, 복지도 1티어고, 그 다음에 직업의 안정성도 1티어입니다. 이런 직업을 지원하는데 저는 사회적 기여, 나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해서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럼 사회복지사 해야죠. 그리고 독립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자율성이라는 거는 공기업하고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안정성, 일과 생활의 균형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공기업에 지원했다. 요거는 모든 공기업에 다 해당이 되는 거고 공무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즉 공기업에 지원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 기업에 지원하는 이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향력 발휘 같은 경우에는 고위직에 올라야 되는 거고, 금전적 보상은 말 안 해도 알겠죠. 이런 거 말하면 안 됩니다. 맞죠? 나는 돈이 중요합니다. 그럼 돈 많이 주는 직업들 많잖아요. 삼성 가야죠. 그래서 빨간색 부분을 직업관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나는 내가 세운 목표가 중요하다. 나는 어떤 전문성을 추구하는데 어떤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인데 그것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문가가 되는데 이 기관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빨간색 부분을 활용해서 요 세 가지 방향성을 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어떤 목표가 있다.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걸 이루려면 이 기관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답변하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변화나 신기술 적용이 잘 되는 이제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공계 직무들이 이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공사 같은 데는 요즘 IoT나 빅데이터 이용 많이 하죠. 뭐 빅데이터는 어디든 이용을 많이 하고요. 뭐 철도 관련 분야도 그렇고, 뭐 이런 이제 기술과 관련된 기관들의 이공계 직무들이 첨단 기술들을 요즘 많이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발전사 같은 데도 CCUS라고 이제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거 이제 막
그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첨단 기술이 좀 많이 활용되는 공기업을 지원하실 때는 저는 조금 이제 변화가 있고 제가 좀 배울 게 많고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선도할 수 있는 좀 직업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최근 신기술이 많이 적용이 되고 이럴 때 들어가서 좀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성장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엮을 수 있는 게 두 번째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많이 키워왔다면은 저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직무 난이도가 조금 높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타인의 인정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펙을 쌓아온 것을 바탕으로 제가 쌓아온 스펙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업무 분야도 전문적인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맥락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게 보통 금융공기업에 지원하는 이제 그 상경계 직무들이 답변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중 하나로 답변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직업관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향상시킬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저의 전공은 토목이고 이력서를 확인해 보시면 측량 부분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 측량과 지적 재조사 등 주요 사업이 측량 사업입니다.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측량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으로 앞으로의 전문성 향상도 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최근 드론 인재를 양성하고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측량 사업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의 직업관은 변화를 지향하고 새로운 것을 적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성향과 직업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적합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방송미디어의 진흥과 ICT 기금을 관리하는 사업을 주로 합니다. 넷플릭스와 애플 비전 프로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끊임없이 신기술을 익히고 적용하고 대응해야 하는 기업입니다. 때문에 변화를 지향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저의 직업관에 딱 알맞은 기업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적극 활용, 전파지능직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생태계에 적응하고 기관 내 변화를 선도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직무 전문성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인정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제 이력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자격증은 대부분 회계 및 신용분석과 관련한 것들이고 전공 과목과 외부 교육 또한 관련한 과목들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만큼 신용분석 및 평가 업무에 자신이 있고 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업무를 위해 신용분석 및 평가 업무 수행이 필수입니다. 제가 가진 신용분석 분야에 대한 전문성으로 보증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인정받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였습니다. 자, 예시 들어보셨죠? 요즘 많이 유행하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워라밸, 뭐 사회적 가치 이런 거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물론 공기업에 지원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안전성, 워라밸 이런 거. 그런데 요 질문은요, 반드시 이 기관에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셔야 돼요.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전문성을 나는 추구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전공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아니면 새로운 신기술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기술을 활용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걸로 연결해서 답변하시는 게 옳은 답변 방향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모두 답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세 가지, 첫 번째 질문만 봐도 숨이 막힙니다. 요 세 가지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